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방정식 진행하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앞에 곱셈 공식부터 다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거는 ax제곱 더하기 자,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너네 처음 할 때도 되게 강요했던 건데 2차 방정식은 최고참 계수가 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죠?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정의 자체가 A하고 B하고 C가 실수인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던 판별식을 쓰던 근해 공식을 A, B, C가 실수인 전제 조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가 뭐야? 미지수 X 근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근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인수분해. 자, 두 번째는 무슨 공식이 있어? 자, 근해 공식이 있죠. 자, 근데 인수분해라는 건 중학교 때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직관의 영역에 들어갔죠. 이거를 봤을 때 분해할 수 있다 없다 정도는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외웠던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 그냥 근해 공식, 두 번째 짝수 공식. 맞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근해 공식은 몇 A분의 자 2A분의 자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자 네, 짝수 공식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정의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자, B 프라임의 존재가 뭐냐라는 거죠. 자, B 프라임은 X의 개수가 짝수인 형태에서 쓰는 거니까 어이구 죄송합니다. 어이구 반대로 써버렸죠? 자, B라는 게 어떤 꼴일 때 짝수의 형태일 때 쓰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짝수 공식이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무슨 식이었어? 판별식이었죠. 맞습니까? 자, 그럼 판별식은 우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식을 보고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겠다? 판별식이라고 정의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판별식을 알파벳으로 뭐라고 정의했죠? D라고 정의했죠. 맞니? 자, 그래서 이 판별식 D를 기준으로 얘가 0보다 클 때랑 얘가 0이랑 같을 때랑 태호야 얘가 0보다 어떨 때랑 작을 때랑 세 개로 분류했죠. 맞니? 자, 그래가지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무슨 근이라고 했어? 실근이라고 했죠. 맞니?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D가 0이다 그러면 무슨 근이야? 중근이다 했죠. 얘들아 중근은 반드시 무슨 근이다? 실근입니다. 허근인 중근 없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서로 다른 두 뭐가 돼버려? 허근 된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왜 이렇게밖에 판별식이 안 나오냐면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이야. 어떤 전제 조건? A, B, C는 실수다. 이게 다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에서만 생기는 판별식인 거예요. 이해되니? 셋 중에 하나라도 허수가 생기게 되면 이 판별식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알겠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A, B, C가 실수인 조건에서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사실 중학교 때도 배웠죠. 중학교 때 배웠지만 유일하게 하나가 해가 없다 해서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 이제 뭐야? 근각에서의 관계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 녀석의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뭐와 근 알파 베타와 개수 A, B, C의 관계를 판단한 공식 두 개가 있었죠. 아니?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두근의 합이었다는 거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공식은 몰라도 두근의 합을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 두근의 곱이었어. 두근의 곱은 뭐야? A분의 C였잖아. 그치? 오늘 문제 풀 때도 써먹은 거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맞니? 이거 두 개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너네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시 뭐를 작성해? 2차 방정식을 작성하죠. 맞니? 자, 어떻게 작성해? 이렇게 작성했죠. 자, x제곱은 마이너스 여기에 뭐가 들어가? 두근의 합 그리고 더하기 두근에 뭐가 들어가? 곱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 두근에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합이 들어가고 자, 두 번째는 상수항에는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두근의 곱이 들어갔죠. 맞니? 그런데 문제마다 항상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뭐를 곱해줘야 돼? 최고차항 계수가 몇인지 모르니까 앞에다가 K를 좀 곱해주자.
이렇게 K를 곱해서 계산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2차 방정식의 모든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무슨 근이 있었냐면 켤레근 있던 거 기억나니?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켤레근을 배워요. 켤레근. 자, 그래서 예를 들게 그냥 빠르게 예를 들게요. 자, 만약에 태호야 첫 번째 방정식이가 3루트 2야. 그럼 나머지 방정식의 해는 뭐야? 3 플러스 루트 2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따라 나온 거야? 근해 공식에서 따라 나온 거지. 맞니? 그럼 만약에 하나의 해가 3 플러스 3i야. 그럼 나머지 해는 뭐가 돼? 3 마이너스 3i가 되는 게 뭐였어? 이게 켤레근의 성질이었죠. 자, 그럼 이 켤레근의 성질을 사용하려면 자, A, B, C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얘는 유리수가 돼야 쓸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는 A, B, C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실수가 됐을 때 써먹을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만약에 요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켤레근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실수라는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켤레근 써버리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돼요. 알겠죠? 전제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켤레근의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니? 우리가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배웠던 내용이에요. 괜찮아요? 나 이런 식으로 복습할 거야. 이 이상은 여러분이 추가로 더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132쪽부터 나오는 기본 문제는 너네가 그냥 연습하세요. 알겠니? 맨 뒤에 빠른 답지 있으니까 채점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서 134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134쪽으로 가서 600번 보려고 하는 건데 얘들아 600번 솔직히 제가 안 풀고 싶어요. 중학교 때랑 다른 게 없는 문제잖아. 그치? 여러분이 하시고요. 606번 빼세요. 너무 노가다잖아요. 그쵸? 606번은 빼시고요. 607번도 빼세요. 이런 기호가 나왔을 때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제가 믿어요. 알겠죠? 네, 여러분 직접 하시고요. 자, 저는 608번으로 넘어갈 건데 608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루트 2 플러스 1에 자 x제곱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x 자 그리고 더하기 1은 0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얘들아 라이트선에도 있던 내용입니다. 원래 정식적인 풀이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봐야지. 여기 있는 거를 루트 2 마이너스 1을 통해서 합차 공식을 통해서 얘를 정수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인수분해의 기본 목적은 뭐야? 그냥 바로 쪼개서 연습하는 겁니다. 알겠니? 그냥 여기서 쪼개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루트 2 플러스 1x 그리고 1 곱하기 x 자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1을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로 쪼개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x가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원준아 이 녀석이랑 이 녀석 더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2 하고 x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원준이 됐니? 자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아? 얘가 x의 1차식하고 개수가 똑같으니까 인수분해가 되었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중괄호 하고 루트 2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는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죠. 맞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의 해는 당연히 x는 1일 거고요. 두 번째 방정식의 해는 분수꼴 나오겠죠. 자 그 분수꼴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유리하는 여러분이 하세요. 알겠죠? 그럼 정답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611번 보겠습니다. 자, 611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뭐라고 돼 있어? 루트 2는 0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잘 봐. 자, 앞에 보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자,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뭐라고 돼 있냐면 1 플러스 루트 2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상수의 이 값을 구하래.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이거 보자마자 태호야 나머지 한 근 뭐라고 할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얘들아 봐봐. 루트를 가지고 켤레근을 쓰려면 A, B, C가 유리수가 돼야 돼. 알겠니? 근데 여기서 A가 유리수가 될지 실수가 될지는 몰라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켤레근을 쓰는 게 아니라 해를 대입해야 돼. 알겠니? 자 그럼 해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루트 2의 완전 제곱식 더하기 a가로 열고 1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더하기 루트 2는 0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전개할게요. 자 전개하게 되면 3하고 더하기 2 루트 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에 더하기 a 루트 2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2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좌변을 봤을 때 이 녀석은 무슨 수입니까? 무리수잖아요. 그치? 만약 무리수가 0이 되고 싶다는 건 주어진 식을 루트 2로 묶고 루트 2가 없는 녀석들로 묶어서 뭐 하라는 거야? 항등식 조건 이용해서 풀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얘 더하기 얘가 0이 되려면 누가 0이 돼야 돼? 루트 2의 개수가 0이 돼야 되고 루트 2가 없는 것도 0이 돼야 돼. 자 그럼 민서야 찾아보자. 루트 2가 있는 거 뭐 있어? 이 새끼 있고 이 새끼 있고 이 새끼 있잖아요. 그치? 맞아? 그럼 3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 보자. 3하고 a가 있죠? 3 더하기 a가 있어. 그럼 이거 두 개 보자마자 너네 뭘 떠올려? 아 그럼 a가 몇이구나? 빼기 3이구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괜찮을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14번에는 늘 항상 별표를 하나 해주자. 614번. 자,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이 말 나오면 밑에다가 항상 뭘 쓰라고 했어? 항등식. 지겹다 지겨워. 항등식.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자 x는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뭘 해야 돼? 방정식의 대입을 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원준아 왜 울어? 눈이 빨개졌는데? 선생님 소? 아 그런 거야? 알았어. 자 그럼 봐봐. 항등식 조건하고 또 다른 조건 나왔을 때 내가 무조건 뭐부터 먼저 하라고 했어? 대입부터 먼저 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판별식이면 판별식이 먼저야. 무조건 항등식이 마지막 조건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내가 2차식을 쓰진 않았지만 결국은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 자 대입하게 되면 4a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하고 k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k. 자 그 다음 뒤에는 플러스 a 더하기 3 목이 길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우리 얘를 뭐로 묶어야 돼? 처음에 k로 묶어야 돼. k로 묶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 볼게요. 나머지 뭐 있어? 4a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는 0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 민서야?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b는 몇이야?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 얘도 0이 돼야 돼. 근데 서희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먼저 대입해도 되죠. 그쵸? 자 그러면 5a라는 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넘어가면 마이너스 1. 그럼 a는 몇이야? 그지같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5는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둘이 곱해서 10 곱하라고 하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617번 보도록 합시다. 617번. 자 x제곱에 마이너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x 마이너스 1은 뭐라고 돼 있어? 0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자 뭐가 하나 빠졌다. x 하나 빠졌다. 자 절대값이 나오는 순간 내가 너네들한테 뭐라고 했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구분하라고 했죠. 맞니? 자 그러면 현우가 x가 몇일 때 기준이야? 1일 때 기준이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야? 아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아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분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그럼 은성아 만약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있는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이미 양수니까 안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잠깐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지? 뭐 개식이 길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는 0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x는 0이네. 근데 x가 0이라는 게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땡.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x가 1보다 작아.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0이야.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2x제곱에 마이너스 x는 0이니까
자, x값이 두 개가 돼. 하나는 0이고요. 하나는 몇이야? 2분의 1이 되겠죠. 맞니? 근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해는 태호야 누구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되니까 0도 되는 거고요. 2분의 1도 답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내가 찾으려는 2차 방정식의 해는 0하고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620번 보겠습니다. 620번. 자, 620번 보게 되면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값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얘가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3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잘 봐. 얘는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됐잖아. 그치? 맞아? 양수랑 음수랑 될 때 구분이 쉬웠단 말이야. 맞니? 근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맞죠? 2차 함수잖아. 그치? 판단하기 조금 어렵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생각하자. 얘들아, 너네 만약에 절대값 t가 3이라고 하면 t는 뭐라고 할 거야, 은성아? 절대값 t가 3이네. 그럼 t는 몇이야? 또?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원초적으로 가시라고요. 알겠죠? 어떠한 절대값이 상수항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3일 때가 있겠죠. 그쵸?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뭐가 될 때? 마이너스 3이 될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범위를 나누지 않고도 그냥 뭐 해버리면 돼, 민서야? 계산만 때려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계산 제가 안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6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2번. 자, 622번 보게 되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 봐봐. 자, 루트 뭐가 있어? x-1의 완전 제곱식이 있죠. 이건 누구랑 똑같아? 절대값 x-1이라고 판단 똑같다고 했죠. 맞니? 자,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결국 뭐냐면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그리고 얘는 절대값 x-1 그리고 더하기 3인 거야. 제가 설명할 때 잘 들어요. 알겠죠? 알겠지?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귀에 닿기를 항상 바랍니다. 자, 얘는 절대값이 두 개 있죠. 맞니? 자, 그럼 늘 말씀드리지만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나눴던 이유가 뭐냐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1로 쪼개잖아. 그치? 그럼 범위가 두 개로 쪼개져요. 그쵸? 얘 잘 봐.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서희야 이번에는 0하고 1 두 개잖아. 그치? 그럼 태호야 0으로 쪼개고 1로 쪼개게 되면 수직선이 몇 조각 됐어? 그래서 범위가 세 개인 겁니다. 이해되니?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뭐야? 첫 번째 조건은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조건은 0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x가 1보다는 작을 때. 그럼 세 번째 조건은 뭐가 되는 거야? 세 번째 조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이렇게 세 조각으로 쪼개겠다는 거야. 해석이 괜찮아?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만약에 0보다 작아. 그럼 태호야 0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 양수 음수? 음수. 얘는? 둘 다 음수잖아. 그럼 둘 다 부호가 바뀌어야지. 그치? 음수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x제곱은 뭐가 돼? 4가 되면서 x는 뭐가 돼? 하나는 2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2잖아. 근데 태호야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니까 얘는 안 되겠죠. 얘만 되겠죠? 되니? 자, 0하고 1 사이 보자. 현호가 0하고 1 사이 아무거나 생각해봐. 2분의 1 대입하면 양수죠? 봐야 돼. 양수 맞죠? 2분의 1 대입하면 음수죠? 바뀌고 안 바뀌고. 이해되니? 자, 그러면 x제곱 그대로 얘는 바뀌어야죠. 자, 이행하게 되면 x제곱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0에 쉣! 왜? 무슨 근이 필요해? 근해 공식이 필요하죠. 그쵸? 근해 공식 써볼게요. 자, 짝수 공식으로 갈게.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그러면 두 개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요. 잘 봐, 얘들아. 봐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봐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생각해봐. 루트 5가 2점 몇이잖아. 2점 몇에서 1 빼봤자 1점 몇이잖아. 그치? 둘 다 포함이 안 돼요. 둘 다 해당이 없어요. 그쵸? 둘 다 0하고 1 사이에 안 들어갑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야? 태호야, 1보다 크니까 다 양수잖아, 그치? 다 양수니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x제곱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니까 x는 뭐가 돼? 뿔마 루트 2 중에서 뭐밖에 안 돼? 플러스 루트 2밖에 안 되겠죠. 왜? 태호야? 1보다 커야 되니까. 됐니?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찾는 답은 뭐가 돼? 하나는 2가 되고요.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는 거겠죠.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되겠죠. 쌤 근데 네네. 저기 1번에서 x가 0보다 적으면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아, 이게 된다는 뜻으로 색칠한 거예요. 이게 된다는 뜻으로 색칠한 거예요, 태호야. 별표 안 되니까 중요하다. 알겠죠? 정확히 보고 판단해라. 강요한 거 알겠지? 얼마나 강요 색칠까지 했어, 그치? 이제 끝나고 얘기 좀 해. 눈치가 없네, 이 새끼 이거. 오늘 영상 안 올릴 거야.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유형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32번 보도록 할게요. 623번? 23번. 자,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근데 나 이거 말고요. 25번을 넣어요. 25번의 별표 하나. k-3x 제곱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근데 너네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2차 방정식 앞에 단어가 뭐라고 돼 있어? 5글자로?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나와 있는 순간 얘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찾는 답 중에 k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 3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써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알겠지?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자, 그럼 판별식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짝수 공식으로 갈게. 봐야지. x의 개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2 그리고 k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큰 거죠? 1 마이너스 2k 더하기 6이 0보다 큰 거니까 따라서 k는 뭐보다 작은 거야? 자, 2분의 7보다 작은 거죠. 그런데 뭐가 안 돼? 3은 안 되는 거지. 2분의 7보다 작으니까 민서야 3도 포함은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얘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봐봐. 2분의 7보다 작아야 되지만 3은 안 되잖아, 그치? 그럼 부등식을 쓸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 K가 3보다는 작지만 그리고 K는 뭐보다 커야 돼? 3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다? 2분의 7보다는 작다. 이렇게 두 개를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뭐가 이상하잖아. 맞죠? 됐습니까? 봐서 이렇게 있는 거야. 2분의 7보다 작은데 중간에 3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3부터 여기랑 3보다 작다. 이렇게 쪼개서 써야 돼요. 이해됐죠? 자, 이런 거 고려해서 나머지 문제도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26번도 최고참 개수가 k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리고 629번 봐봐. 629번도 a제곱 마이너스 9가 x제곱의 개수잖아. 그치? 이거 다 신경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나머지 문제는 최고참 개수가 다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쉬운 겁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넘어가서 몇 번 볼 거냐. 중근을 가질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중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몇일 때야? 0일 때잖아. 오히려 더 쉬운 거 아니야? 저 웬만하면 건너뛸 수 있는 거 건너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대신 중요한 거는 조금 보도록 할 건데 그래도 3단계라고 돼 있는 거는 조금 보도록 하자. 알겠죠? 자, 634번 보도록 할게요. 자, 634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k제곱 마이너스 4하고 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2 마이너스 k의 x.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무슨 근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죠. 그쵸? 2차 방정식이니까 0이 되면 안 돼. 그치? 맞아? 자, 그럼 k는 뭐가 되면 안 돼? 2가 되면 안 되고 k는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 이거 꼭 생각해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중근이니까 판별식 가야겠죠.
자,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 짝수 공식으로 갑시다. 자, b의 개수가 요만큼이니까 반으로 쪼개면 2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더하기 3 k제곱 마이너스 4.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됐어요? 4 마이너스 4 k 더하기 k제곱 더하기 3k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죠. 자, 계산할 수 있는 거 계산해보자. 4k제곱 마이너스 4k 그리고 마이너스 8은 0이야. 자, 4로 약분한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하니까 k는 뭐랑 뭐가 돼? 2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되겠죠. 근데 민서야, 둘 중 하나가 안 될 것 같지 않아? 뭐가 안 돼? 2가 안 되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1만 답이겠죠. 태호 괜찮니? 됐습니까? 네. 넘어가서 허근을 가질 조건. 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참 미안해. 눈이 좀 상해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638. 자, 638번 보면요. 자,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x제곱 더하기 2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고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에서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중근을 가진다라고 돼 있죠. 맞아요? 자, 중근을 가진다라고 돼 있으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일단 시키는 대로 그냥 해보자고. 알겠니? 자, 그럼 x 반쪽이게 되면 1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이다. 그럼 따라서 a는 몇이야? 3 이렇게 될 거야. 다들 따랐나요? 자, 그 상태에서 3을 대입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3x제곱 마이너스 5x 자, 그리고 플러스 4는 0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얘가 어떤 근을 가지냐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 판별식해서 너네가 찾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가루가 좀 들어갔나 봐요. 네. 자, 항상 등분을 가질 조건인데 이게 유형이 총 26개거든요. 오늘 좀 시간이 짧았으니까 딱 8번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자, 8번 하고 잔소리 잠깐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64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에 봐봐. 이것도 밑줄을 두 번 칠 거야. 두 번째 줄에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하나 있죠. 밑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중근을 가진다라고 돼 있죠. 맞니? 자, 그러면 k값에 관계없다는 게 결국 항등식이잖아요. 그치? 맞니? 내가 항등식 조건 나오면 이게 가장 마지막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중근을 가진다고 하니까 판별식이 0인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k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을 이용해서 문제 접근하라는 거야. 아까는 서희야 x에다가 뭔가를 대입했잖아. 그게 뭐로 바뀌었을 뿐이야. 판별식으로 대체가 됐을 뿐이고 문제는 똑같아요. 사실 얘들아 스매싱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알겠죠? 기본 유형 들어가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레벨 3가 조금 특이사항이 있는 문제들이야. 내가 웬만하면 레벨 3 위주로 좀 풀 거야. 대표 문제 레벨 3 이해됐니? 제가 너네 처음 배울 때도 나 유형 하나만 풀고 넘어가지 않았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무조건 2개씩은 다 언급했잖아. 지금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건 걱정 마시고 방학 때 했던 거랑 조금 다른 거는 내가 방학 때 진짜 개념 되게 꼼꼼하게 했잖아. 이제는 조금 생략을 할 거야. 오늘 했던 것처럼. 알겠지? 자, 그래서 나머지도 여러분이 그냥 하시면 되니까 레벨 2밖에 없으니까 제가 여기는 하나만 풀게요. 알겠죠? 그래서 숙제는 141쪽까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나는 학기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 알겠죠? 우리가 지금 공통수학 2랑 같이 하느라 마플 뭐 많이 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못했던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야. 근데 얘들아 우리 이제 새 책 받았잖아요, 그치? 새로운 마음으로 요거 내가 2차 방정식부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2차 방정식이 여러분이 손에 좀 익어. 그치? 해를 구하거나 판별식을 쓰거나
항등식을 활용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밀리지 말고 지금 숙제 얼마 안 돼요. 유형 8개밖에 안 나갔어. 기본 문제랑 8개만 하면 되니까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통수학 2를 제가 아무래도 1단원까지만 마무리하고 아무래도 3월달에는 복습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물론 선행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 하다가 가장 중요한 첫 시험 놓치면 그게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진도 다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조금 교재 정리 삐작삐작 할 거잖아. 그럼 제가 책 다 거둘 거고요. 여름방학 때 어차피 공통수학 2 메인으로 시작하잖아. 그때 그 교재 가지고 바로 시작하시죠. 알겠죠? 이거 뭐 버리는 건 아깝잖아, 그치? 그래서 얘들아 그 목표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미션이 주어지면 그거를 이제 좀 힘들더라도 그거를 다 해결해야 할 때가 이제는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방학 때 힘들어 주말에 좀 해야지 다음 시간에 일찍 가서 해야지 이런 게 있었잖아. 너네 학기 들어가면 그럴 시간 없어. 응? 월수 금에 온다고 하면은 화목토엔 영어가 될 거고 주말에는 또 국어 과학 할 거고 그치? 뭐 그게 안 다닌다고 하더라도 개인 자습 할 거고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거의 필수 불가결적으로 잠을 줄이게 될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 입시라는 거에 제대로 뛰어든 게 이제 시작이잖아, 그치? 그동안 뭐 삐작삐작 놀면서 그냥 내신 대비 하다가 그냥 도레를 중학교 시험지 100점 맞을 정도로 공부하다가 그냥 그 정도였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해서는 1등급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학원에 있는 고1만 50명이거든요. 근데 1등급이 27명까지야. 우리 학원에서만 1등급이 꽉 차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너네끼리 경쟁하는 시절이 온 거야. 알겠지? 그렇다고 뭐 내일 민서 죽여야지? 뭐 그러는 건 아니고 선의의 경쟁을 다들 하셔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만약에 태호의 능력이 진짜 60점밖에 못 받은 능력이야. 그럼 나 뭐라고 안 해. 근데 나는 너네 능력을 다 끄집어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럴 만큼 노력도 난 안 했다고 생각해요. 현욱이 맨날 얘 열심히 하는 거 알죠? 그래도. 근데 맨날 폰으로 뭐 하고 있어? 쿠키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2달을 돌이켜봐. 물론 너네가 텐토텐 한다고 나를 열심히 하고 노력한 거 알아. 그걸 무시하려는 건 아니야. 근데 중간중간에 너네가 분명 더 공부할 수 있었지만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걸 지금 질책하면서 뭐 후회라 이건 아니야. 더 공부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너네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세요. 얘들아 나는 재수 안 했고 현역으로 정시 보고 갔거든요. 나는 내가 이 3년 동안 입시하면서 아쉬운 건 있어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난 그냥 내가 진짜 할 만큼은 노력한 것 같아. 나 대학 어디 갔어? 서울에 어디 갔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고대나 연대나 서울대 갈 깜냥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진짜 나라는 핑구라는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는 한 것 같아. 근데 난 아직 너네는 그 정도는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코피 흘려본 적도 없고 공부하다가 쓰러진 적도 없고 뭐 그러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내가 정말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냐 안 했냐는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봤을 때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죠? 부모님한테 내가 공부하는 24시간을 보여줬을 때 떳떳하게 내가 공부 잘한 것 같다? 그럼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여러분이 2달 동안 한 생활을 부모님한테 보여준다 생각하고 상상했을 때 하하 좀 그런데 그럼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야 분명히. 잘못했다가 아니야. 공부가 쉬운 거 아니야. 제일 재미없어요. 왜냐면 너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그 성장하는 속도가 제일 느리거든 사실. 재미도 없고. 근데 어쩌겠어. 너네가 이 길을 선택했으니까 힘들더라도 참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힘들 때 징징거리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최대한 이제 안 받아주려고 해. 너네가 징징거리면서 시간 날리는 거보다 나중에 너네가 원하는 성적 못 받아서 슬퍼하는 게 더 속상할 것 같아 나는. 조금 나쁜 아저씨가 되려고 해요. 알겠죠? 민서가 좀 힘들다고 해도 닥쳐 공부해 라고 할 거고요. 원준이가 토요일날 못 와요 라고 하면 일요일날도 와서 공부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설마 수요일부터 숙제가 밀려서 오진 않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수요일날에 1일 테스트 난이도 좀 줄일 거고요. 난이도 좀 줄일 거야.
남는 시간에 스매싱 위주로 먼저 조금 많이 해주세요. 너네 그리고 원회 방정식 다 정리했잖아, 그치? 맞아? 자, 그럼 수요일까지 스매싱만 제대로 하면 돼. 자, 그럼 뭐 할 거냐면 수요일 날은 공통수학도 나가고 스매싱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오히려 지금은 스매싱 부담이 더 적을 거야. 왜냐면 한번 했던 거라서. 알겠죠? 근데 막상 얘들아 수업 다시 들으니까 배웠던 거네? 해봤던 거네? 그러니까 갑자기 풀라고 하면 좀 당황스러운데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푸니까 할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숙제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알겠지? 아우 가방 싸려고 아주 난리가 났어 아주 그냥.